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아이의 이명은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요?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 언어 지연, 그 원인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가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이후로 국제 결혼이 꾸준히 늘어 한국 사회도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로 아시아 여성이 이주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형태가 많은데요. 언어적, 문화적 적응을 포함하여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 내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와의 관계, 다문화 가정의 사회 내 적응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도 늘고 국가적인 여러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다문화 센터에서의 다문화 가정 아이에게 엄마의 모국에 대해 바로 알기, 체험해 보기를 통해서 문화적인 차이와 공감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문화 가정의 아동 언어 발달 지원에 대한 문제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의 아동 언어 지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다문화 가정의 아동 언어 지원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바로 이중 언어의 노출입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모국어와 아빠의 모국어, 바로 이중 언어에 노출이 됩니다. 선생님, 다양한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듣게 되니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시는데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 특징을 어린 자녀가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힘들기에 언어 지연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한글과 영어, 그리고 다른 언어의 발음, 좋은 방법, 그 의미까지 아이가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언어적인 혼란이 생겨 언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는 아이가 언어에 대한 자존감이 낮기에 행동으로는 많이 산만하고 집중력도 약해서 ADHD의 증상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반대로 아이가 정상적인 지능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언어 자존감과 언어 지연으로 인해 소극적인 아이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의 아동 언어 지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첫째, 먼저 언어 지연 아동의 언어 발달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의 수준, 또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의 언어 표현 정도를 잘 알아야 아이에게 맞는 언어 수업도 할 수 있겠지요. 둘째, 언어 치료를 통해서 언어 발달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조금 늦는 아이겠지. 기다리면 곧 하겠지. 어린이집이나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조금씩 발전하겠지. 하는 생각들은 결국 아이 혼자서 언어 지연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아이가 말하는 것이 어려워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 가정에서의 충분한 언어 잡기 필요합니다. 한국어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엄마가 아이의 언어적 혼란을 고려해 말을 잘 하지 않는다거나 하나의 언어로 통일하기 위해서 모국어의 사용을 줄이고 다양하지 않은 한국말을 쓰면서 아이에 대한 언어 잡기 적어지면 아이 또한 표현하는 언어가 줄어들지요. 예를 든다면 목이 마른 아이에게 우리 아가 목말라?
우유 먹고 싶어요? 꿀꺽꿀꺽꿀꺽. 우유 먹자. 꿀꺽. 캬! 맛있어요. 우유 최고. 엄마 최고. 또는 Yes, my baby. Are you thirsty? Do you want to drink milk? Let's drink milk. 꿀꺽꿀꺽. Yummy. Milk is the best. Mom is the best.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우유 먹기가 우유 줘. 우유 먹어. 하고 단순하게 변해버립니다. 또 함께 있는 시간이 적은 아빠나 말수가 적거나 감정 표현이 크지 않은 아빠는 아이에게 많은 언어 자극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마의 모국어, 한국어로 구분하지 마시고 자신 있는 언어로 계속 아이와 대화해 주세요. 감정 표현과 애정 표현은 언어뿐만 아니라 표정, 행동, 몸짓으로도 표현이 되니 많은 언어 자극과 아이와의 상호작용으로 아이의 표현 방법과 언어를 올려주세요. 넷째, 다시 해봐, 또 해봐, 제대로 해봐 의 금지. 언어 지연으로 언어 자존감이 낮아진 아이에게 제대로 된 말을 가르치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잘 들리지 않는 발음이나 틀린 아이의 문장을 다시 해봐, 또 해봐, 이렇게 해봐, 제대로 해야지 하고 다그치거나 아무리 달래며 말한다고 해도 언어적인 학습과 압박감은 벗어날 수 없지요. 아이에게 제대로 된 말을 가르치려면 올바른 입모양을 크게 말하며 아이에게 보여주고 계속 들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겠지요. 마지막으로 미디어 사용의 중재입니다. 언어가 느린 아이를 위해 텔레비전 만화를 틀어주거나 유튜브 시청을 허락하는 것은 일방적인 말소리만을 계속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상황을 보여주는 만화지만 아이와 대화하는 것이 아닌 영상 속의 내용이므로 상호작용이 필요한 언어 자극과는 거리가 멀지요. 또 미디어의 말속도 또한 너무 빠르고 색채가 화려해 말과 내용보다는 장면 변화와 그림체, 아이가 더 많이 반응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인어공주의 노랫소리는 아주 아름다워요. 라라라라라 인어라라라. 우리 인어공주처럼 같이 노래 불러요 하고 주인공 따라하기. 주인공의 마음 읽기. 인어공주는 왕자가 떠나버려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슬퍼서 울었답니다. 아이가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다른 결말 만들기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책을 거부하는 아이라면 무조건 독서를 강요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과와 먹었던 간식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 그리고 언어 지연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인지적 발달, 자폐 또는 발달 지연의 유무, 아동의 ADHD에 따라서 그 원인과 치료 방법도 다양해지는데요. 소중한 우리 아이, 언어 지연이 걱정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아동의 언어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업으로 아이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였습니다.